여러분의 쌀독이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에 쌀독이 재혼을 갉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정말 특별한 재물운의 비밀입니다. 쌀독 하나로 인생이 바뀐 분들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도 따라하실 수 있는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재운을 올려줄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단돈 한 푼도 들지 않는 이 버튼들을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술술 풀린다는 사실. 자, 이제 오늘의 특별한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난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정 사장님은 15년 넘게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불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코인 투자도 실패하고 부동산 경매도 실패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던 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 사장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 옆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쌀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설마 쌀독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전통 풍수에서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쌀은 재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그것을 담는 그릇인 쌀독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현관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쌀독을 둔다는 것은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것과 다름없죠. 정 사장님의 경우 쌀독의 잘못된 위치 때문에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이 꼬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재물이 새어나가기만 하고 돈이 전혀 모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정 사장님의 경우 쌀독의 위치를 바꾸고 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왔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어 매출이 예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쌀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관이나 북서쪽에 있다면 재운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쌀독의 올바른 위치와 방향, 그리고 재운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쌀독의 첫 번째 비밀은 위치 선정입니다. 집안에서 쌀독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재운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쌀독을 두는 자리와 입구가 향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쌀독의 위치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쌀독을 둘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쌀독 배치의 3가지 비법은 정말 특별합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쌀을 저장하는 곳의 온도가 높으면 쌀에 포함된 지방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산도가 올라가고 냄새가 나며 밥맛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또한 쌀은 생명력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에 저장 조건에 따라 호흡 등을 통하여 자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온도나 습도가 높으면 호흡에 의한 양적 및 질적 손실이 커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풍수 지혜가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도 처음 이 비법을 알게 됐을 때는 너무 단순해서 의심했지만 직접 해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효과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쌀독의 높이입니다. 쌀독은 절대로 바닥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높이가 있는 선반이나 받침대 위에 올려두어야 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고급스러운 쌀독을 샀지만 바닥에 두었다가 사업이 자꾸 어려워졌습니다. 쌀독을 높은 선반 위로 옮기고 나서야 거래처에서 대형 계약이 성사되기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전통 쌀 문화를 보면 쌀은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소중한 물자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벽시가 1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밝혀질 정도로
쌀은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쌀을 아끼고 보관하기 위해 항상 높은 곳에 뒀죠. 습기나 벌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것이 바로 재물을 지키고 모으는 기운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식품과학적으로도 쌀을 바닥에 직접 두면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쉽고 벌레 침입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쌀독을 높이 두면 재물이 쌓이고 바닥에 두면 재물이 새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비법은 청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쌀독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나요? 쌀독 위에 잡동사니들이 놓여 있진 않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재운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제가 아는 30대 주부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고민했습니다. 집을 방문해 보니 쌀독 위에 오래된 영수증들, 잡지, 심지어 고장난 전자계산기까지 잔뜩 쌓여 있더군요. 이런 물건들은 돈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치우고 쌀독만 깨끗이 닦아놓았더니 몇 주 만에 투자했던 주식이 예상보다 잘 되고 남편 회사에서 성과급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쌀독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주변은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쌀독 위에는 절대로 다른 물건을 올려놓지 마세요. 이는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행위와 같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채움의 법칙입니다. 쌀독은 항상 70% 이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비워두면 안 되죠. 쌀이 바닥나기 전에 미리미리 채워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강원도에 사는 최종민 씨는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쌀을 대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쌀독을 거의 비워두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 매출이 자꾸 줄어들었죠. 제가 조언해준 대로 작은 쌀독을 따로 마련했고 항상 가득 채워두기 시작했더니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죠. 하지만 채워진 그릇은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에서도 쌀을 적정량 보관하는 것의 중요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우리 민족에게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조상의 영을 섬기는 가제에서 신주단지에 복납되는 나락이 주로 쌀이었으며 풍년의 기원, 해곡에 대한 감사, 자손의 번영과 안녕, 만복을 비는 매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쌀독을 채워두는 것은 바로 부자의 마인드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 풍요롭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과 우주에 암시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쌀독을 가득 채우면 좋다고 해서 쌀독을 꽉 채워버리면 안 됩니다. 쌀이 늘어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이것이 바로 재물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쌀통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먼저 최악의 쌀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쌀통은 바로 투명한 플라스틱 통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파는 값싼 투명 플라스틱 통에 쌀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플라스틱 통은 주변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 투명 플라스틱 통이 나쁠까요? 재물은 비밀스럽게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항아리에 쌀을 보관했을까요? 쌀이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은은하게 그 기운을 담아두기 위해서였죠. 투명한 통에 쌀을 보관하면 재물의 기운이 흩어져 버립니다. 더구나 플라스틱은 재물의 기운을 막는 가장 좋지 않은 소재입니다. 광주에 사는 이상호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맞벌이 부부였던 이 씨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사용했는데 그 후로 자꾸 통장 잔고가 투명해졌어요. 돈이 들어오는 족족 나가서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쌀통을 바꾸고 나서는 통장 잔고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쌀통은 깨진 것이나 흠집이 있는 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아끼신다며 아까워서 계속 사용하시는데 이게 큰 독이 됩니다. 제주에 사는 어떤 주부는 오래 쓰던 쌀통에 금이 가서 테이프로 붙여 계속 사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펀드 투자에서 계속 손실이 나고 카드값이 자꾸 늘어나는 일이 생겼답니다. 하필 그 금이 간 방향으로 재물이 새어나간다고 할까요? 쌀통에 금이 바로 재물의 구멍을 만든 거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검은색 쌀통입니다. 검은색은 재물운을 막는 색이에요. 온라인 카페를 하시던 제 지인은 모던한 디자인이라고 검은색 쌀통을 사용했다가 사업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풍수에서 검은색은 물을 상징하는데 물은 곡식을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쌀통에 검은색을 사용하면 재물운이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쌀통을 써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도끼로 만든 통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도끼에 쌀을 보관했을까요? 바로 도끼가 가진 흙의 기운이 쌀의 기운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흙은 쌀을 키워내는 근본이죠. 쌀이 자라는 흙과 같은 기운을 가진 도끼에 쌀을 보관하면 마치 흙이 씨앗을 키워내듯 재물도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도끼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써온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도끼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숨을 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적당히 통풍이 되어서 쌀이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이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저장 중에 영양이나 식미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끼를 쓰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도끼는 자연스럽게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소재인 거죠. 게다가 이 흙 그릇의 기운이 쌀의 기운과 정말 잘 어울려요. 쌀이 흙에서 자라나듯이 도끼 안에 담긴 쌀도 그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재물운을 차곡차곡 불려준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도끼 쌀통을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은은한 광택이 있는 도자기 쌀통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도자기도 흙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어져 도끼와 비슷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자기는 도끼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정제된 그릇이지만 그래도 흙의 기본적인 기운은 그대로 가지고 있답니다. 만약 도끼나 도자기 쌀통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은은한 광택이 있는 스테인리스 쌀통이나 목재 쌀통입니다. 스테인리스는 금속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쌀의 금기와 잘 어울리고 목재는 나무에 생장하는 기운이 있어 재물이 자라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스테인리스 쌀통을 고르실 때는 너무 반짝이는 것은 피하시고 은은한 광택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부천에 사는 제 지인은 제 조언대로 낡은 플라스틱 통에서 도끼 쌀통으로 바꾸고 나서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었답니다. 8개월 동안 전혀 거래가 없었는데 쌀통을 바꾸고 3주 만에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흙의 기운이 재물을 모으는데 도움을 준 거죠. 도끼의 은은한 기운이 재물운을 차곡차곡 모아준 덕분이었습니다. 또 울산의 한 식당 주인은 오래된 검은색 쌀통을 전통 도자기 쌀통으로 바꾸고 나서 단골 손님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도자기가 가진 흙의 순수한 기운이 음식의 맛도 좋게 하고 손님들의 복까지 불러들인 것이죠. 특히 도자기의 맑은 기운이 음식의 생명력을 살려주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쌀통의 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큰 쌀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100kg 쌀통을 두실 필요 없어요. 요즘처럼 쌀을 자주 살 수 있는 시대에는 20kg 정도의 쌀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쌀통, 나쁜 쌀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쌀통이라도 잘못된 곳에 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풍수는 결국 우리 삶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쌀통 하나로 시작해서 주방 전체 그리고 집 전체의 기운이 바뀌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저풍수대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풍수 비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풍수는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쌀 한 톨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모여서 큰 재물운을 만든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풍수대가는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이는 특별한 비법들을 매주 알려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특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